그날 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손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목에 새긴 문신, 차가운 눈빛, 그리고 뒷자리에서 들리는 낮은 웃음소리. 10년 넘게 택시를 몰았지만 이런 공기는 처음이었죠. 그들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진이라고만 했습니다. 강남역 부근 새벽 2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뒷좌석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기사님, 무섭지 않아요? 저는 백미러로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박재훈이 살아있을 때도 무섭지 않았는데요. 차 안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998년 가을 서울 구로구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건설업과 유흥업을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자들이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박재훈 조직과 김도철 조직. 두 남자는 이 지역을 양분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골목 상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박재훈은 35살의 나이에 이미 전설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폭력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억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어떤 경찰이 어느 술집을 드나드는지. 그의 수첩에는 이름과 날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를 회계사라고 불렀다. 김도철은 달랐다. 그는 크고 시끄러웠다. 주먹으로 말했고 웃음으로 위협했다. 그의 조직원들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를 쳤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가면 가게 문을 닫았다. 두 조직은 충돌하지 않았다. 박재훈이 동쪽을, 김도철이 서쪽을 맡았고 중간 지대는 조용히 공유했다. 균형이 유지되는 한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해 11월 균형이 깨졌다. 김도철 조직의 조직원 하나가 박재훈의 구역에서 보호비를 걷었다. 작은 식당, 오래된 세탁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박재훈은 사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그 조직원이 실종됐다. 일주일 후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부검 결과에는 익사라고 적혀 있었다. 김도철은 박재훈을 찾아갔다. 구로구 중앙시장 뒤편 허름한 사무실. 두 남자는 마주 앉았다.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사람이 죽었어요. 내 구역에서 손을 댔으니까. 김도철은 책상을 쳤다. 박재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실 거면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해봐. 전쟁, 시작하자는 건가요? 박재훈은 창밖을 봤다. 시장 골목이 보였다. 할머니 하나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쟁은 네가 이미 시작했어. 내 구역에 발들인 순간. 김도철이 일어섰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조직원 셋도 일어섰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네가 할 거야. 그날 밤부터 구로구는 긴장했다. 김도철의 조직원들이 거리를 배회했고 박재훈의 사람들은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 경찰차가 순찰을 늘렸고 상인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이틀 후 김도철 조직의 사무실에 불이 났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건물 안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방화로 추정됐지만 증거는 없었다. 김도철은 미쳤다. 그는 박재훈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10명의 조직원을 모았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준비했다. 박재훈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들르는 중국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11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김도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그 중국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다. 엔진은 켜둔 채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7시 50분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중국집 앞에 섰다. 박재훈이 내렸다. 혼자였다. 김도철이 신호를 보냈다.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렸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낡은 황색 택시.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창문이 내려갔다.
길 막지 마세요. 김도철이 다가갔다. 조직원 하나가 택시 보닛을 쳤다. 꺼져. 택시기사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다. 빈 좌석? 그리고 다시 앞을 봤다. 저기 계신 분들, 박재훈 씨 찾으시는 거죠? 김도철이 멈췄다. 조직원들도 멈췄다. 뭐? 제가 아는데 박재훈 씨. 김도철이 택시 창문에 손을 얹었다. 얼굴을 들이밀었다. 넌 누군데? 택시 기사는 그의 눈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강수, 예전에 같이 일했죠. 1990년 영등포에서. 김도철의 얼굴이 굳었다. 1990년 영등포. 그때 김도철은 말단 조직원이었다. 22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그 조직의 중간 보스가 이강수였다. 이강수는 전설이었다. 28살에 영등포 전체를 장악했고 경찰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조용했고 정확했고 무자비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이 사라졌다. 그리고 1993년 그가 사라졌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여기 있었다. 택시 운전석에. 김도철의 손이 떨렸다. 조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들은 보스가 왜 갑자기 얼어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형님. 이강수는 시동을 껐다. 채서 내렸다. 그는 마른 체구의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는 김도철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도철아, 많이 컸네.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김도철은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그를 지나쳐 앞으로 나섰지만 김도철이 손을 들어 막았다. 물러서. 보스님, 이 사람이 누군데. 닥쳐. 물러서라고. 조직원들이 물러났다. 이강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는 김도철 앞에 섰다. 박재훈이랑 무슨 일이야? 그게 저희 구역 문제가 있어서. 박재훈은 내 동생이야. 김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1990년에 내 밑에서 일했어. 너보다 2살 어렸지. 회계 담당이었어. 똑똑한 애였지. 내가 나간 후에 혼자 구역을 만들었다더라. 김도철은 말을 잃었다. 이강수는 계속 말했다. 네가 지금 뭐 하려고 했는지 알아? 저 중국집 앞에서 재훈이를 치려고 했지. 10명 데리고 와서. 아닙니다, 형님. 오해 심리? 오해 아니야. 내가 다 봤어. 골목 어귀에서 30분 전부터. 김도철은 고개를 숙였다. 형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이강수는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연기가 비 내리는 골목에 퍼졌다. 도철아, 내가 왜 나갔는지 아나? 모릅니다. 지겨워서야. 이런 거 다 지겨워서. 그는 중국집을 봤다. 박재훈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쪽을 보지 않았다. 재훈이는 똑똑해. 절대 먼저 손대지 않아. 네가 선을 넘었으니까 반응한 거야. 하지만 제 사람이, 네 사람이 먼저 재훈이 구역에서 돈 걷었잖아. 내가 다 조사했어. 김도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강수는 담배를 버렸다. 발로 밟았다. 이제 2가지 선택이야. 하나, 여기서 물러나. 재훈이한테 사과하고 구역 정리하고 다시는 건드리지 마. 2, 계속 밀어붙여. 그럼 내가 직접 나서. 1990년처럼. 김도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조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보스가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형님, 첫 번째 하겠습니다.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재훈이한테 가. 고개 숙여.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 그리고 앞으로 선 넘지 않겠다고 약속해.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김도철은 조직원들을 봤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중국집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업원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들었다.
박재훈은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김도철이 다가왔다. 테이블 앞에 섰다. 형님. 박재훈이 젓가락을 내려놨다.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리고 김도철을 봤다. 무슨 일이야? 김도철은 허리를 숙였다. 90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국집 안이 조용해졌다. 종업원이 숨을 죽였다. 뭐가 잘못이야? 제 조직원이 형님 구역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형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박재훈은 표정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구역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구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재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누가 시켰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너 혼자 결정했어. 김도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재훈은 창밖을 봤다. 골목에 택시가 서 있었다. 이강수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박재훈은 작게 웃었다. 형님이 돌아오셨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야. 가봐. 그리고 약속 지켜. 감사합니다, 형님. 김도철이 중국집을 나갔다. 조직원들이 그를 맞았다. 보스님, 무슨? 차 타. 간다. 어디로요? 사무실. 그리고 오늘 일은 다 잊어. 아무 일도 없었어. 차들이 출발했다. 골목이 비었다. 이강수는 택시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었다. 박재훈이 중국집 문을 열고 나왔다. 형님. 이강수가 창문을 내렸다. 재훈아.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래됐지. 박재훈은 택시 문에 손을 얹었다.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돌아온 게 아니야. 원래 여기 살았어. 그냥 조용히. 택시를 10년째 몰고 있어. 편해. 아무도 안 건드려.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철이 형이 몰랐나 봐요. 형님이 여기 계신 줄. 모를 수밖에.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왜 오늘 나서신 거예요? 이강수는 잠시 생각했다. 네가 다칠까 봐. 박재훈의 눈이 붉어졌다. 형님. 재훈아, 너도 이제 그만둬. 이거 끝이 없어. 형님은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구역도, 돈도, 사람도. 다 허상이야. 진짜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집 들어가고 밤에 잠드는 거야. 박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봐. 약속은 지킬 필요 없어. 예, 형님. 이강수가 택시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박재훈을 봤다. 그는 빛 속에 서 있었다.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구로구는 조용했다. 김도철의 조직원들은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 보스의 지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김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만 봤다. 보스님,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만 박재훈은 건드리지 마. 절대로. 왜요? 김도철은 조직원을 봤다. 너희는 이강수를 모르지? 1990년 영등포를 기억 못하지? 이강수가 누군데요? 김도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비가 계속 내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도철은 조직원들을 모았다. 사무실, 아침 10시. 구역 정리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재훈 쪽 구역은 손대지 마. 중간지대도 건드리지 마. 우리 구역만 관리해. 조직원 하나가 물었다. 보스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우리가 지는 겁니까?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도철이 책상을 쳤다. 이해할 필요 없어.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나가. 조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부터 구로구의 균형이 다시 잡혔다. 김도철은 서쪽을, 박재훈은 동쪽을 지켰다. 중간지대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박재훈은 이강수를 찾았다. 그는 택시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오후 4시 이강수가 택시에서 내렸다. 형님, 재훈아, 어떻게 여길? 택시회사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강수는 담배를 꺼냈다. 박재훈도 담배를 꺼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다. 무슨 일이야? 형님 말씀 생각해봤어요. 그만두는 것. 결정했어. 아직은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형님은 후회 안 하세요? 다 내려놓은 거. 이강수는 연기를 내뿜었다. 처음엔 후회했어. 맨날 꿈 꿨어. 예전으로 돌아가는 꿈.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후회한 게 권력이 아니라 젊음이었어. 다시 28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평화로워. 그걸로 충분해. 평화, 재훈아, 넌 뭐가 두려운 거야? 내려놓으면 뭘 잃는다고 생각해? 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강수는 담배를 버렸다. 천천히 생각해. 난 안 재촉해. 근데 하나만 기억해. 이 일은 끝이 없어. 네가 멈추지 않으면 누군가가 널 멈추게 해. 예, 형님. 그리고 도철이 조심해. 쟤 겁먹긴 했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생각 바뀔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이강수는 차에 올랐다. 박재훈은 그를 배웅했다. 택시가 사라진 후 박재훈은 혼자 서 있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구로구는 평온했다. 두 조직은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경찰의 순찰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12월 말 김도철의 조직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다. 이름은 최민석, 31살, 인천에서 올라왔다. 그는 김도철보다 어렸지만 경험이 많았다. 인천, 부천, 부평을 거쳐왔고 각 지역에서 이름을 날렸다. 김도철은 그를 반겼다. 조직에 새 피가 필요했다. 민서가 여기 구역은 좀 복잡해. 어떻게요? 동쪽에 박재훈이라는 형님이 있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왜요? 김도철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건드리지 마. 약속해.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최민석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자기 구역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지. 그는 박재훈을 조사했다. 조직원들에게 물어봤다. 박재훈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글쎄, 조용한 사람이야. 말수 적고 손 안 대고. 그런 사람을 왜 무서워해요? 모르지. 근데 보스님이 절대 건드리지 말래. 최민석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1월 초 그는 박재훈의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중앙시장 뒤편 2층 건물. 간판도 없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민석입니다. 문이 열렸다. 박재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 볼펜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 최근에 이 동네 들어왔어요. 김도철 형님 밑에서 일하는데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좁았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파일 캐비닛 하나. 벽에는 달력만 걸려 있었다. 앉으세요. 최민석이 앉았다. 박재훈도 앉았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민석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형님, 도철이 형이 형님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박재훈은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도철이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절대 건드리지 말래요. 그럼 건드리지 마세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박재훈은 볼펜을 내려놨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꺼냈다. 최민석 씨 31살, 인천 출신, 부천에서 2년, 부평에서 1년 반, 작년 11월에 서울 올라왔죠. 도철이 형 밑으로 들어간 건 12월 20일,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제 일이에요. 사람들 파악하는 게. 박재훈은 수첩을 넘겼다. 부천에서 술집 주인하고 문제 있었죠. 금액은 300만 원. 그거 아직 안 갚으셨어요. 최민석은 말을 잃었다. 부평에서는 경찰 한 명이랑 거래했어요. 이름은 박성호. 그 사람 지금 감찰 받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박재훈은 수첩을 닫았다. 최민석 씨, 제가 도철이 형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선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도철이 형이 저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직접 물어보세요. 최민석은 일어났다.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궁금하신 거 이해해요. 근데 다음부터는 먼저 형님한테 여쭤보세요. 최민석이 사무실을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손이 떨렸다. 그는 김도철을 찾아갔다. 형님, 제가 박재훈 형님 만났습니다. 김도철의 얼굴이 변했다. 뭐? 궁금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말랬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형님, 저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김도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건드리지 말랬잖아. 재훈이 형은 머리로 싸워, 주먹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까?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민서가 이 동네는 균형으로 돌아가. 그 균형 깨면 다 죽어. 최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납득하지 못했다. 정보만으로는 조직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2월 중순 사건이 터졌다. 박재훈의 조직원 하나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 상대는 최민석의 친구였다. 주먹 다짐이 벌어졌고 박재훈 쪽 조직원이 이겼다. 최민석의 친구가 병원에 실려갔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 최민석은 분노했다. 그는 김도철을 찾아갔다. 형님, 이거 그냥 넘어갈 겁니까? 뭘? 박재훈 쪽 놈이 우리 사람 쳤어요. 김도철은 조사했다. CCTV를 확인했다. 증인들에게 물어봤다. 민서가 내 친구가 먼저 시비 걸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칠 필요가 있습니까? 싸움은 그런 거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중요해. 형님은 박재훈 편만 드십니까? 김도철이 책상을 쳤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보는 거야. 내 친구가 잘못했어. 끝이야. 최민석은 나갔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결정했다. 박재훈의 조직원을 찾아가기로. 새벽 2시 그는 3명의 친구를 데리고 그 조직원의 집 앞으로 갔다. 작은 원룸 2층.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이 열렸다. 최민석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야, 너 오늘 우리 친구 쳤지? 박재훈 쪽 조직원은 뒤로 물러섰다. 그건 먼저 시비 건 건. 최민석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변명하지 마. 무릎 꿇어. 뭐? 무릎 꿇고 사과해. 조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최민석이 주먹을 날렸다. 코피가 터졌다. 꿇으라고. 조직원이 무릎을 꿇었다. 최민석은 그의 머리를 눌렀다. 다시는 우리 사람 건드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최민석이 나갔다. 친구들이 따라갔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은 전화를 받았다. 조직원의 보고였다. 형님, 어젯밤에 박재훈은 조용히 들었다. 전화를 끊었다. 수첩을 펼쳤다. 최민석의 이름을 찾았다. 그는 김도철에게 전화했다. 도철아, 나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최민석이가 어젯밤에 우리 사람 찾아갔어. 김도철은 침묵했다. 형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는 내가 할게. 형님, 제 밑사람이니까 제가. 도철아,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내가 직접 함해야 돼. 형님, 걱정하지 마. 죽이진 않아? 근데 교육은 시켜야지. 전화가 끊겼다. 김도철은 최민석을 불렀다. 민석아,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최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재훈 형님 사람 찾아갔지? 예. 내가 건드리지 말랬잖아. 형님 사람이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도철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너 이제 혼자 알아서 해. 무슨 말씀이세요? 난 더 이상 못 막아. 재훈이 형이 직접 나선대.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선을 넘었어. 형님. 김도철은 나갔다. 최민석은 혼자 남았다. 그날 저녁 최민석은 친구들을 모았다. 5명. 그들은 무기를 준비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형, 우리 뭐 하는 거야? 박재훈이 날 찾아온대. 먼저 치는 거야. 미쳤어? 그 사람 건드리면 건드려야 돼. 안 그럼 내가 당해. 그들은 밤을 기다렸다. 10시 최민석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민석 씨, 나 박재훈이에요. 최민석은 손에 땀이 났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친구 5명이랑 같이 있잖아요. 최민석은 창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제가 다 알아요. 위치도 알고, 누가 같이 있는지도 알고, 뭘 준비했는지도 알아요. 최민석은 말을 잃었다. 최민석 씨, 지금 2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 거기서 나와서 저한테 오세요. 혼자. 둘, 거기 그대로 있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혼자 안 가고. 형님, 저는 30분 드릴게요. 결정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최민석은 친구들을 봤다. 형, 뭐래? 나 혼자 가야 돼. 뭐, 미쳤어? 안 가면 여기로 온대. 여러 명 데리고. 친구들은 서로 봤다. 형,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 저 사람은 다 알아. 내가 어디 있는지. 최민석은 무기를 내려놨다. 점퍼를 입었다. 너희는 가 있어. 나 혼자 갈게. 형. 걱정하지 마. 죽이진 않을 거야. 그는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박재훈이 알려준 주소로 갔다. 중앙시장 뒤편 그 사무실.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박재훈이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최민석이 앉았다. 손이 떨렸다. 박재훈은 서류를 밀었다. 읽어보세요. 최민석은 서류를 집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다. 그의 부천 시절 기록, 술집 주인과의 분쟁, 미지급 금액, 증인 명단. 2번째 장, 부평 시절, 경찰 박성호와의 거래 내역, 날짜, 금액, 장소. 3번째 장, 인천 시절, 그가 저지른 폭행 사건, 피해자 이름, 합의금. 4번째 장, 그의 가족 정보, 부모님 이름, 주소, 동생 이름, 동생 직장. 최민석은 서류를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형님, 최민석 씨, 이거 다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따로 있어요. 제 변호사한테. 왜, 왜 이런 걸 제 일이에요. 사람들 파악하는 게. 도철이 형도 알아요. 그래서 저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박재훈은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최민석 씨, 저는 주먹으로 안 싸워요. 머리로 싸워요. 이 서류 하나면 당신 인생 끝나요. 경찰서에 보내면 구속이고, 부천 술집 주인한테 보내면 민사소송이고, 박성호 감찰팀에 보내면 당신도 조사 들어가요. 최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형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안 받아요. 대신 약속 하나 하세요. 무슨 약속이요? 이 동네 떠나세요. 도철이 형한테도 말하고 조용히 나가세요. 일주일 안에. 형님, 안 그러면 이 서류들 다 쓸 거예요. 당신만 아니라 당신 친구들, 가족들도 피해봐요. 최민석은 울었다. 예,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최민석이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낡은 황색 택시. 창문이 내려갔다. 태워드릴까요? 이강수였다. 최민석은 멈췄다. 당신은 택시기사예요. 태워드릴까요? 최민석은 택시에 탔다. 이강수는 출발했다. 어디로 갈까요? 아무데나? 집으로 갈까요? 예. 택시가 달렸다. 최민석은 창밖을 봤다. 거리가 흐려 보였다. 기사님? 네. 박재훈이라는 사람 정말 무섭네요. 이강수는 백미러로 그를 봤다. 재훈이는 착한 애예요. 그냥 똑똑할 뿐이에요. 착하다고요? 네. 당신 안 죽였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최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1990년이었으면. 기사님도 그쪽 사람이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택시가 최민석의 집 앞에 섰다. 다 왔습니다. 최민석은 지갑을 꺼냈다. 이강수는 손을 저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왜요? 재훈이 친구니까요. 최민석이 내렸다. 택시가 떠났다.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일주일 후 최민석은 구로구를 떠났다.
김도철에게 인사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떠나겠습니다. 김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갈 거야? 고향으로요. 인천. 조심해서 가. 예, 형님도 건강하세요. 최민석이 나갔다. 김도철은 창밖을 봤다. 최민석이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김도철은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김도철입니다. 재훈아, 최민석이 떠났습니다. 알아? 봤어? 형님, 감사합니다. 뭐가? 죽이지 않아 주셔서요. 박재훈은 웃었다. 도철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정리만 한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수첩을 펼쳤다. 최민석의 페이지를 찾았다.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다. 퇴출 2월 28일. 그는 수첩을 닫았다. 창밖을 봤다. 시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다. 평온했다. 3월이 왔다. 봄이 시작됐다. 박재훈은 매주 수요일 저녁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혼자. 창가 자리. 어느 수요일 이강수가 들어왔다. 택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형님, 재훈아, 여기서 뭐 해? 형님 매주 수요일에 여기 오시잖아요. 이강수는 웃었다. 앉았다. 짜장면 하나 더요. 종업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었다. 대화는 없었다. 필요 없었다. 짜장면을 다 먹고 이강수가 물었다. 재훈아, 생각 정리됐어? 뭐가요? 그만둘 거냐고? 박재훈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걸려? 이게 제 인생 전부였거든요. 이거 놓으면 뭐가 남을지. 이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근데 놓고 나니까 알겠더라. 남는 게 생각보다 많아. 아침 햇살, 커피 한 잔, 라디오 음악. 별거 아닌 것들인데 소중하더라. 형님은 후회 안 하세요? 가끔 해. 근데 그건 과거가 아니라 시간이 아까워서야. 더 일찍 그만둘 거라고. 박재훈은 웃었다. 형님, 저도 언젠가 그만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알아? 천천히 해. 그들은 중국집을 나왔다. 거리가 어두웠다. 이강수의 택시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형님, 태워드릴까요? 아니야, 걸어갈게. 조심해서 가요. 너도. 이강수가 택시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박재훈은 그를 배웅했다. 택시가 사라진 후 박재훈은 혼자 걸었다. 골목을 지나 시장을 지나 사무실로 돌아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재훈 씨? 네, 누구세요? 검찰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박재훈은 멈췄다. 무슨 일이죠? 김도철 씨 관련 조사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았다. 수첩을 펼쳤다. 김도철 관련 조사. 그것은 곧 자신도 조사받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강수에게 전화했다. 형님, 저 박재훈입니다. 왜?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출석하래요. 이강수는 침묵했다. 도철이 관련이야? 예. 시작됐구나. 형님, 어떻게 해야 해요? 재훈아, 이제 선택해야 돼. 계속 남을 거냐? 아니면 나올 거냐? 박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밤 생각해봐.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 전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거리가 조용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검찰 조사, 김도철, 조직, 미래. 새벽 5시. 그는 결정했다. 이강수에게 전화했다. 형님, 결정했어? 예, 나올래요. 확실해? 확실합니다. 이강수는 짧게 웃었다. 잘했어. 어떻게 할 거야? 검찰 가서 다 말할게요. 제가 아는 거 전부. 도철이도? 예, 미안하지만 이제 각자 살아야죠. 그래, 그게 맞아. 형님,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박재훈은 샤워를 했다. 정장을 입었다. 서류를 챙겼다. 사무실을 나갔다. 검찰청까지 걸어갔다. 1시간 거리였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건물이 컸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는 5시간 걸렸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다. 김도철의 조직, 구역, 거래, 사람들. 검사는 기록했다. 박재훈 씨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자수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변호사 선임하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한 일은 제가 책임질게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가 끝났다. 박재훈은 밖으로 나왔다. 오후 3시였다. 햇살이 밝았다. 그는 길을 걸었다. 목적지 없이. 전화가 울렸다. 이강수였다. 끝났어. 예, 형님.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요. 자수했어요. 이강수는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아마 재판받고 감옥 가겠죠? 얼마나? 모르겠어요. 몇 년은 될 것 같아요. 재훈아,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형님, 택시는 계속 몰 거야. 나오면 태워줄게. 박재훈은 울었다. 거리 한가운데서. 형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 넌 용감한 거야. 전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걸었다. 구로구로 돌아갔다. 사무실에 들어갔다. 짐을 쌌다. 서류들을 상자에 넣었다. 수첩도 넣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시장이 보였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문을 잠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길에서 택시를 잡았다. 낡은 황색 택시. 이강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어디로? 집이요? 택시가 출발했다. 박재훈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형님, 이상하죠?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정상이야. 형님은 나갈 때 어땠어요? 나도 그랬어. 무거운 짐 내려놓은 느낌. 택시는 조용히 달렸다. 박재훈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내렸다. 형님, 나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너도? 안에서 잘 지내? 예. 박재훈이 집으로 들어갔다. 이강수는 잠시 기다렸다. 불이 켜졌다. 그는 출발했다. 택시는 거리를 달렸다. 저녁이 되고 있었다. 3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박재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를 하지 않았다.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없었다. 박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 이강수가 서 있었다. 형님, 들었어? 3년. 예. 견딜만해? 견뎌야죠. 이강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훈아, 3년 후에 만나자. 그때는 새 사람으로. 예, 형님. 박재훈은 교도소로 갔다. 이강수는 택시로 돌아갔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고 다시 달렸다. 3년이 흘렀다. 박재훈이 출소했다. 2002년 봄 화창한 날이었다. 교도소 정문을 나왔다. 이강수가 택시에 기대어 서 있었다. 형님, 재훈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타. 박재훈이 택시에 탔다. 이강수가 운전석에 앉았다. 어디로? 아무데나요. 그냥 드라이브 해요. 택시가 출발했다. 도시를 벗어났다. 강변도로를 달렸다. 형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당연한 거야.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택시 몰았지. 별일 없었어. 도철이 형은요? 걔도 들어갔어. 2년? 작년에 나왔어. 어디 있어요? 부산으로 내려갔대. 조용히 산대.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조용히 살아야죠.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일 찾아야죠. 이강수는 생각했다. 택시 어때? 택시요? 우리 회사 항상 기사 부족해. 소개해 줄게. 박재훈은 웃었다. 형님이랑 같이 택시 몰까요? 나쁘지 않지. 그럼 그렇게 할게요. 택시는 계속 달렸다. 강물이 반짝였다. 하늘이 맑았다. 재훈아. 네, 형님. 후회 안 해? 아니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택시는 도시로 돌아왔다. 구로구를 지났다. 중앙시장이 보였다. 박재훈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다. 형님, 저기 봐요. 제 사무실. 이제 과거야? 예? 과거예요. 택시는 지나갔다. 다음 주부터 박재우는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 이강수와 같은 회사, 같은 차고지.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출발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만났다. 하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평온했다. 1년이 지났다. 박재우는 택시기사로 정착했다. 손님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다. 그냥 조용하고 친절한 기사였다. 어느 날 밤 손님 하나가 택시에 탔다. 젊은 남자였다. 취해 처 있었다. 기사님, 구로구로요. 어디요? 중앙시장 뒤편. 박재우는 출발했다. 백미러로 손님을 봤다. 낯설지 않았다. 손님,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네, 왜요? 예전에 뵌 것 같아서요. 저요? 아닐걸요. 전 여기 3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렇군요. 택시는 중앙시장 뒤편에 도착했다. 손님이 내렸다. 돈을 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걸어갔다. 박재훈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에서 멈췄다. 계단을 올라갔다. 박재훈은 잠시 봤다. 그리고 출발했다. 과거는 이제 정말 과거였다.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다.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2005년 이강수는 택시를 그만뒀다. 60살이 됐다. 재훈아, 나 이제 그만둘래. 형님, 왜요? 늙었어. 더 이상 못 몰겠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쉴 거야.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박재훈은 아쉬웠다. 하지만 이해했다. 형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주 보자. 이강수는 택시 열쇠를 반납했다. 회사를 나갔다. 박재훈은 혼자 택시를 몰았다. 외롭지 않았다. 익숙했다. 그는 계속 일했다. 매일 아침 출발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손님들은 왔다 갔다. 이야기들도 왔다 갔다. 그는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2010년 박재훈은 50살이 됐다. 어느 봄날 이강수가 전화했다. 재훈아, 나 병원 간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검사 좀 받으라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이강수는 웃었다. 그래, 그럼 내일 와. 다음 날 박재훈은 이강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폐암, 3기. 이강수는 담담했다. 그럴 줄 알았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지. 형님, 치료해야 해요. 치료해도 늦었어. 그래도 재훈아, 난 괜찮아. 충분히 살았어. 박재훈은 울었다. 형님, 안 돼요. 울지 마. 우리 다 가는 거야. 나만 먼저 가는 거지. 이강수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 박재훈이 매일 병원에 갔다. 택시는 잠시 쉬었다. 6개월이 지났다. 이강수는 약해졌다. 말도 줄었다. 어느 날 그가 박재훈을 불렀다. 재훈아. 예, 형님. 고마웠어. 네가 내 동생이어서. 형님, 저야말로 너 때문에 마지막이 좋았어. 평온했어. 형님,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아니요, 한 번도. 나도야. 이강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을 쉬었다. 박재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울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택시기사 몇 명, 옛 동네 사람 몇 명, 김도철도 왔다. 부산에서 올라왔다. 재훈아, 도철아. 두 사람은 포옹했다. 형님 돌아가셨구나. 예, 우리 형님이었어. 그래, 우리 형님이었어. 장례를 치렀다. 이강수는 화장됐다.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다. 박재훈은 택시로 돌아갔다. 계속 일했다. 이강수 없는 세상.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견뎠다. 이강수가 말했던 것처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집 들어가고 밤에 잠드는 것, 그것이 진짜였다. 박재훈은 계속 택시를 몰았다. 2015년 어느 겨울밤 손님 하나가 택시에 탔다. 나이든 남자였다. 기사님, 구로구 중앙시장으로. 예? 택시가 출발했다.
손님이 물었다. 기사님, 오래 하셨어요? 15년 정도요. 길 잘 아시겠네요. 예, 이 동네는 눈 감고도 다녀요. 손님이 웃었다. 저도 예전에 이 동네 살았어요. 90년대에. 박재우는 백미러로 손님을 봤다. 낯설지 않았다. 혹시 김도철 씨 아세요? 손님이 멈췄다. 어떻게, 저 박재훈입니다. 손님의 눈이 커졌다. 재훈이? 도철아. 택시가 멈췄다. 두 사람은 내렸다. 포옹했다. 재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장례식 이후니까. 5년? 그렇네.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다. 소주를 시켰다. 도철아, 잘 지냈어? 응. 부산에서 조용히 살아? 작은 식당에. 장사 잘 돼?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해. 좋네. 김도철이 물었다. 넌? 택시 계속 몰고 있어. 힘들지 않아? 아니, 익숙해.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재훈아? 응. 형님 생각 많이 나? 매일? 너도? 나도. 형님이 우릴 보면 뭐라고 할까? 김도철이 웃었다. 잘했다고 하겠지. 우리 잘 살았잖아. 그래, 우리 잘 살았어. 술을 다 마셨다. 김도철이 일어났다. 나 기차 시간 돼서 가봐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너도 조심히 다녀. 응? 김도철이 걸어갔다. 박재우는 그를 봤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박재우는 택시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었다.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밤은 깊어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2020년 박재우는 60살이 됐다. 택시를 그만둘 때가 왔다. 마지막 날 그는 구로구를 한 바퀴 돌았다. 중앙시장, 옛 사무실, 중국집, 이강수가 처음 나타났던 골목.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사람들이 바뀌었다. 하지만 공기는 같았다. 구로구의 공기. 그는 택시를 세웠다. 회사로 돌아갔다. 열쇠를 반납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회사를 나갔다. 길을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길에서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택시 회사가 보였다. 20년? 긴 시간이었다. 그는 다시 걸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조용했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그는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었다. 평온했다. 이강수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진짜였다. 해가 졌다. 방이 어두워졌다. 그는 불을 켰다. 전화가 울렸다. 김도철이었다. 재훈아? 도철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며? 응? 어떻게 알았어? 네가 말했잖아. 예순에 그만둔다고. 그랬구나. 축하해. 이제 쉬어. 고마워. 우리 언제 만날까? 언제든지. 네가 올라오든지 내가 내려가든지. 좋아. 곧 보자. 전화가 끊겼다. 박재훈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 불이 켜졌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그는 웃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불을 껐다.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그는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그냥 박재훈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도시는 잠들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멀리서 택시가 지나갔다. 낡은 황색 택시. 마치 이강수가 아직도 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불빛이 사라졌다. 고요했다.